나는 호감을 성냥이라고 생각해. 근데 단순히 성냥 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어? 누군가는 그 성냥을 가지고 마찰제에다가 불 붙일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지. 이게 그 아들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잘했죠? 저 칭찬해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잖아. 영수가 이제 갑자기 공용거실에서 대화를 하다가 남자 숙소로 갔거든. 영식이 따라가지. 근데 나는 영식이 이걸 왜 따라가고 있는지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둘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여기서 되게 웃겨. 이게 영수가 여기서 울거든. 근데 울면서 영수 본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영식 너 때문에 우는 거다 그러면서 막 영식한테 조언이랍시고 말을 해. 야 영식아, 여자들은 무조건 맞춰주는 거 안 좋아한다. 너가 너무 좀 지고 들어간다는 느낌이 있다. 연애할 때는 맞춰주는 것도 있지만 안 맞춰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 매력, 줏대, 주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들 진짜 맞는 말이긴 하거든. 다 맞는 말이야. 연애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나도 공감해 심지어. 근데 말하는 사람이 누구야? 영수잖아. 영수 연애 잘해? 영수 지금 여기서 자기 연애 실력 다 까발려졌잖아. 여자랑 뭐 대화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누가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조언을 하는 건지. 솔직히 지코가 석자잖아. 응? 오지랖이야 이건. 그 뒤에 광수랑도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자기가 현숙이 갖고 있는 지적인 자극이나 지적인 욕구를 자기가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반면에 영식은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 현숙이 영식을 안 좋아할까봐, 영식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상처를 받을까봐 신경 쓰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좀 오지랖이 심하지. 이게 다른 말로 영식은 좀 부족하니까 나중에 현숙이 영식을 버리지 않겠냐,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근데 나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해. 근데 그게 지적인 욕구나 어떤 지적인 자극을 영식이 현숙한테 주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식이 남자로서 여자를 리드하는 능력, 자기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나 어떤 철학이 없기 때문에 여자한테 버림을 받을 수 있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영수가 지금 하는 말은, 영수가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의사라는 타이틀이 있는데도 뭔가 이 나는 솔로 나라에서 자기가 선택받지 못해서 좀 심란해서 그런가? 그냥 한탄만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영수는 매력이 없어서 현숙의 선택을 못 받았고, 매력이 없어서 다른 여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 뿐이야. 그게 전부야. 근데 이걸 뭐 여자들이 자기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런 것 마냥 생각하고 말하는 건 좀 굉장히 좀 오만방자한 생각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자기의 매력, 자기의 연애 실력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남탓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절대 발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의사가 된 건 대단한 양반인 건 맞아. 응? 근데 연애 분야에서는 초짜 중에 초짜잖아. 근데 이런 사람이 남의 연애를 판단하거나 그럴 만한 수준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광수가 참 괜찮아. 딱 말하잖아. 그건 솔직히 좀 주제 넘었다고. 정확한 말이야 아주. 광수 매력 있어. 이후에 이제 또 영호가 와서 셋이서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도 이제 영수가 정숙이 사실 굉장히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장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데, 근데 이것도 진짜 여자를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이지. 아니 여자가 기본적으로 예쁘게 치장을 해야지. 그래야 남자의 관심을 끌어당길 거 아니야. 그러면 뭐 추녀처럼 그냥 아무 거적대기나 입고 화장도 안 한 채 그런 상태로 남자를 만나? 그렇게 꾸미지 않고 치장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야? 응? 영수는 진짜 몰라도 너무 몰라. 정숙이 치장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실제로 자존감이 낮은 것도 아니잖아. 응? 자존감이 낮았으면은 영호를 이렇게 리드하지 못했어 여태까지. 오히려 영수 이 사람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아니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애초에 다른 사람이 자존감이 높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 영수 이 사람은 사실 연애에 연차도 꺼내면 안 되는 사람이야. 광수가 또 아주 시원하게 뼈때리지. 이 영수란 양반은 자기가 의사라는 그런 직업에 대한 뭐 프라이드 때문에 그런가? 자부심 때문에 그런가? 자기가 굉장히 대단해서 모든 걸 다 아는 것 마냥 얘기하는 게 조금 꼴 보기 싫었어. 오히려 이 사람은 정숙한테 배워야 되는 사람이야. 연애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영수는 지금 굉장히 초짜 중에 초짜고 굉장히 자기 파악을 못하고 있고, 이걸 보면서 영수가 괜히 선택을 못 받은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17분 7초에 보면 현숙이 이제 주방에서 먹을 거를 준비하려고 요리를 하는데, 이제 마침 그때 영식이 돌아와. 근데 이제 현숙이 막 주방에서 혼자 하니까 영식이 이거를 도와주려고 해. 근데 현숙이 도와달라고도 안 했거든. 근데 현숙이 요리하던 걸 막 가져가, 이렇게 뺏으려고 해. 아니 심지어 현숙이 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이거를 뺏으면서까지 하려고 한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옆에 있던 그릇이 깨져서 이제 사단이 나지. 영식을 보면 착한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거의 모든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면 돼. 그 착한 남자 증후군이라고 미국의 이제 심리학 박사 로버트 글로버라는 박사가 쓴 책 중에 잘난 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거든. 실제로 나도 가지고 있는데 잠깐 보여줄게. 잘난 놈의 심리학.
이 책에서 이제 착한 남자 증후군, 선남 증후군이란 걸 가진 남자들이 보이는 특징들을 잘 써놓은 책이거든. 내가 이걸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 내가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너희들한테 말할 테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내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걸 들으면서 한번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해봐. 남자들은 본인 스스로한테 내가 지금 착한 남자들이 가지는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나 체크를 해보고, 여자들은 자기 남자친구, 뭐 자기 남편, 뭐 썸남한테 이런 특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보면은 좀 더 재밌게 영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자, 착한 남자들이 가진 특징 첫 번째, 뭔가 남에게 베풀고 주는 것을 좋아한다. 두 번째, 자기가 해결사를 자처하고 배려하는 행동을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네 번째, 마찰을 극도로 피한다. 다섯 번째, 자신의 단점이나 실수를 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른다. 일곱 번째,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사람이 되려고 애쓴다. 여덟 번째, 자기 욕구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고 남이 필요한 걸 먼저 챙긴다. 내가 이제까지 영식을 쭉 지켜보면서 이 남자는 진짜 착한 남자 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일단 영식은 첫 번째 사항인 남에게 베푸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 현숙을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거나 데이트를 하러 갈 때 차 안에서 현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을 챙겨놓지. 그리고 이번 화에서는 또 핸드크림과 작은 키링을 선물해. 이렇게 착한 남자들은 뭔가 남에게 주는 행동을 하면서 기쁨을 느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보다는 남한테 이렇게 주는 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기가 이렇게 너그러운 건 자기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생각을 해. 근데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나를 알아줄 거라고 이 착한 남자들은 생각을 하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이 실망도 되게 자주 한다? 그렇잖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아무 기준 없이 잘해주는 사람한테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당연함을 느끼고 이제 버릇없게 굴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야, 그 사람의 진심을 알지 못하는 건 네 손해야 라고 말을 하지만, 애초에 그런 환경을 만든 것 또한 무분별하게 퍼준 사람이거든. 그리고 방금 장면에서 영식은 현숙이 요리를 하고 있는데 굳이 그걸 빼앗고 자기가 요리를 하려고 했어. 두 번째 항목인 자기가 해결사를 자처한다는 항목에 해당이 되지. 이렇게 착한 남자들은 다른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짠 하고 나타나서 그런 상황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부탁받은 것도 아닌데 오지랖을 피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야.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을 느끼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조금 더 편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야 오히려 마음이 놓이고 그런 이타적인 행동만이 절대 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굉장히 자주 한다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항목도 영식에게 해당이 되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다. 영식은 현숙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에 현숙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고, 현숙이 뭐만 조금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대신 나서서 하고, 또 현숙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 현숙이 뭐 말만 하면 자기도 그 생각에 동조하려고 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줏대, 철학, 기준이 없잖아. 왜 이런 행동을 보이냐면은 착한 남자들은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선 상대방이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항상 눈치를 보는 거야. 이렇게 벌써 지금 영식한테는 세 가지 항목이 해당이 되는데 더 있어. 6번, 자기의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고 산다. 8번, 자신의 욕구를 최우선으로 삼지 않는다. 이 항목 또한 영식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이지. 영식은 진짜 전형적인 착한 남자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걸 듣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니, 착한 남자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나는 착한 남자고 올바르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라고 말을 할 거야. 사실 이 작가가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건 진짜 이 남자들이 착한 남자여서가 아니라 이 남자들의 사고방식이 착하게만 살면 여자들에게 사랑받고 여자로부터 필요한 것이 충족되고 여자들과의 관계가 순탄하게 될 거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보면서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거든.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착한 남자로 사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첫 번째 문제. 착한 남자들은 사실 굉장히 부정직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상대와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자기가 저질렀던 실수, 자기가 과거에 저질렀던 행동들을 어떻게든 들키지 않으려고 숨기는 경향이 있어.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엄마가 아끼는 꽃병을 깼어. 그러면 아들들은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대부분 그걸 숨기거나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잖아. 남자들 중에서 여자랑 잘 되려고 학벌이나 직장을 속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여자랑 뭐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다 라고 말을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부정직한 상태에서 관계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실상 여자가 이런 남자한테 신뢰감을 갖기란 굉장히 어렵지. 또 초반에 여자한테 엄청 잘해주는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런 행동이 막상 오래 가지도 못할 거고 나중에는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갈 거면서 굉장히 처음에 오바스럽게 여자한테 잘해준다고 하고 뭐 별도 따다준다, 달도 따다준다, 그러니까 이런 허황된 소리를 많이 하는 남자들이 바로 이런 착한 남자들이야. 여자들은 이런 남자들의 말을 처음에는 믿고 사귀었다가 나중에 실망만 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인 거지. 두 번째 문제, 이런 남자들은 사실 굉장히 음흉해. 사람들에게 항상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워낙 남의 눈치를 많이 보거든.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욕구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아닌 척하기 바빠. 연인 관계에서도 여자친구한테 자기의 감정을 숨기고 뭐 여자친구랑 하는 스킨십, 잠자리를 갖고 싶어도 솔직하게 얘기를 못해. 그래서 이런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니까 괜히 그냥 다른 부분에서 투덜대고 오해를 만들고 싸움을 만들어. 자기가 솔직하게 말한 적도 없으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비밀 계약이라고 하는데, 착한 남자들은 자기가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도 않았으면서 여자가 그걸 지레 알아주고 해주기를 바란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여자한테 선물을 갖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여자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 어련히 여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하는 생각을 실제로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걸 여자가 알아주지 않는다? 그럼 이 남자들은 뒤에서 여자를 욕하고 어장관리하는 여자다 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이런 모자란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착한 남자들이야. 세 번째 문제, 이거는 아까 두 번째 문제랑도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착한 남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베풀어. 말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마음 저변에는 은연중에 조건들이 달려있어. 이걸 아까도 말했지만 비밀 계약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여친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면 여친이 나한테 말을 안 해도, 내가 말을 안 해도 지레 고맙다 라고 하기를 바란다던가, 아니면 여자친구가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도 이렇게 베푸는 행동을 하고, 좋아하는 여자가 나한테 관심을 주기를 바라는 목적으로도 베풀기도 해. 이렇게 착한 남자들은 자기가 솔직하게 자기의 욕구,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으면서 상대방이 지레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베푸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남자들이 남에게 주는 건 많은데 받는 건 실상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자기가 항상 손해를 보면서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해. 네 번째 문제, 이렇게 착한 남자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야. 여자의 눈치를 보는 행동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불만이 있는데도 그거를 직접적으로 표출하는 게 아니라 빙빙 둘러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친이 놀이동산에 가고 싶대. 근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기 싫으면 나 가기 싫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는 가기 싫어하면서도 여친이 가고 싶다고 하니까 여자친구를 실망시키기는 싫은 거야. 그래서 억지로 수동적인 태도로 움직이면서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거야. 근데 이러면 남자들이 어떤 행동을 해? 데이트에 나와서도 투덜대거나 약속에 늦게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약속을 깜빡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조금만 시간 주면은 준비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어줍지 않은 변명을 해대고 여자친구를 실망시킨단 말이지. 이런 남자들은 여자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게 자기의 인생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싫어하는 것도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노력을 하면 내 여친이 나를 알아주겠지 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투덜투덜대면서 상황을 흐지부지하게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오히려 여자친구를 탓하고 책임을 돌려. 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내가 싫어도 너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이딴 행동을 하는 거야. 응?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다른 남자도 아닌 바로 착한 남자들이다 라고 이제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 다섯 번째 문제, 이렇게 착한 남자들은 거절하는 방법을 몰라.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지쳐있어. 남들이 하는 부탁이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그래서 항상 남들한테 내내거리면서 사는 남자들이 바로 이런 착한 남자들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남들이 하는 부탁, 남들이 하는 요청을 하며 살다 보니까 진작 챙겨야 될 사람들, 자기 가족, 뭐 여자친구, 와이프, 자식들한테는 굉장히 형편없게 대우하고, 오히려 그거를 가까운 사람들이니까 자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 남들이 부탁하는 거는 내내 하면서 다 들어주는 반면에 자기가 실질적으로 챙겨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소홀히 대하고 그거를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하게 넘어가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또 스트레스가 많아서 중독 증세도 쉽게 빠지거든. 그래서 가장 흔한 강박증이 여자친구의 마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듯한 행동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자기가 바쁘고 힘들어서 제대로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지도 않고 여자친구를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전화만 하면 그냥 여자친구의 마음이 어떤지 계속 확인만 하고 여자친구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이렇게 갈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착한 남자들의 행동이야. 여섯 번째 문제, 그래서 이런 착한 남자들이 화를 굉장히 자주 내. 항상 겉으로는 착하게 행동하고 내내 거려서 착해 보이지만 사실 이게 계속 참고 있기 때문에 착해 보이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사람이 항상 참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터질지 모르는 그런 시한폭탄 같은 감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그 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해서 살해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착한 남자 유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야. 자기가 이렇게 여자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는데 여자친구가 이걸 알아주지 않네? 그동안 표출하지 않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서 돌이키지 못할 행동을 해버리는 거지. 와이프나 자식 때리는 남편들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예스맨이거든? 왜냐면 사회에서 항상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이제 굽신거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본능적으로 누구 밑에서 평생 부려먹음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그렇게 밖에서 고생하고 집에 가서는 좀 대접을 받고 싶은데, 아니 뭐 부인이나 자식이라고 이런 개떡 같은 남자를 존중해 주겠냐고. 존중할 수가 없지. 그렇게 대접을 안 해주니까 이제 힘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대접을 받으려고 폭력을 저지르는 거지. 이런 거 말고도 착한 남자들의 문제는 진짜 너무 많아. 내가 지금 6가지 문제를 말했는데 이런 문제 말고도 더 있어. 내가 그래서 항상 이 채널에서 착한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도 이런 걸 좀 알고 남자 보는 눈을 키울 필요가 있어. 이벤트는 순간적인 감동일 뿐이야. 이벤트를 자주 해준다고 해서 장기적인 연애로, 행복한 연애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어. 얼마나 잘해 정수. 너무 재밌고 듣는 입장에서는 설레는 부분 아니야 이거. 정말 고백을 잘하지 않습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고백 못해.